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두산그룹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회사 중에서 두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 2011년 취직하려고 했을 때 당시 대학교에 두산그룹 직원들이 와서 리크루팅을 진행했던 게 기억나네요. 당시 회사에선 창원의 기숙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회사 내에 풀스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튼 그건 그거고 오늘은 두산그룹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두산그룹이 3조 원 자구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 사업들이 속속 매각되고 있습니다. 클럽 모시씨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산타워는 어차피 내년 성남에 신사옥이 들어설 테니까 팔 수 있다고 합시다. 두산솔루스는 동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시장이 더욱 활성화돼도 음극재 시장에서의 동박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발을 빼는 게 현명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네오플럭스는 어차피 투자회사니까 두산이 굳이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뺍시다. 하지만 두산모트롤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두산모트롤은 유압 부품과 시스템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온 업체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도 직접 법인을 설립해 현지 공략도 순조롭고 국내 최초 유압기기 생산 100만 돌파, 세계 건설기계 1위 업체 캐터필러의 유압 제품 납품 등 정말 굴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용 제품만 본다고 해도 메인 컨트롤 밸브, 유압 펌프, 선회 디바이스, 주행 디바이스 등 각종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산그룹의 핵심 산업은 아니고 부품 산업이라고 칠 수 있으니 일단 매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 보면 매각도 할 수 있겠다, 그룹이 무너지는데 이름은 지키자 등등 이유를 첨가해 매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28일부터 매각 예비 입찰이 시작되는데 오히려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주주분들이 두산인프라코어에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었고 이제야 정상화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산그룹에서 유일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고 회사는 정말 그룹의 핵심이자 핵심을 맡아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실적은 두산인프라코어의 2019년 연간 사업보고서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총 매출액은 8조 1858억 원으로 두산그룹의 약 39.82%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8404억 원으로 무려 67.23%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두산그룹이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 그룹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치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단 매각 매물로 나왔고 3조 원 자구안도 추진해야 하더니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두산인프라코어도 조속히 매각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회사지만 주주의 입장이나 그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떠나는 것이 좀 더 순리에 맞고 회사에게도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두산이 팔 건 다 팔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썸네일을 두산퓨어셀이 두산그룹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를 제외하고도 엄청난 덩치의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바로 두산바켓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중대형 건설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두산바켓은 소형 건설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2분기 매출액은 9,518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산퓨어셀은 지난 2분기 매출액 1,101억 원, 영업이익 1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두 회사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바켓은 이미 포화 시장에서의 넘버원을 찍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산바켓은 이미 북미에서 넘버원이며 아직까지 유럽에서 크게 활약을 떨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시장 역시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매출 증가가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바꿔 말하면 꾸준한 캐시카우가 될 것이기도 하지만 성장을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큰 기대를 하기에는 힘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땅을 파면 얼마나 더 파야 소형 건설기계들이 필요할까요? 회사도 이런 한계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회사는 지난해 제로턴 무어 사업을 인수해 새로운 영역에 진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업은
잔디깎기 전용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또한 급격한 성장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두산중공업이 갑자기 활약해 엄청난 수익을 획득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리 쉽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두산중공업 창원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해상풍력 터빈, 가스터빈 등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아직까지 초기 단계를 지날 뿐입니다. 국내에 설치될 대부분 해상풍력은 두산중공업이 맡게 되겠지만 이 건설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며 가스터빈도 아직까지 테스트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당장 2-3년 동안 두산중공업이 매출을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돌아 마지막 봐야 할 두산퓨에슬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두산퓨에슬을 두산그룹이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말은 약간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두산퓨에슬을 키우지 않고서는 그룹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기사보다도 보도자료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결국 두산퓨에슬이 더 커지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 주요 내용은 수소차와 수소연료 전지를 양대축으로 설정해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수소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 활용은 두산퓨어셀이 압도적으로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회사는 2019년 10월부터 MOU를 맺어 함께 수소연료 전지 관련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한국 경제를 위해 현대차와 두산퓨어셀은 꼭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사에는 현대차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와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육성한 이력이 있는 두산퓨어셀과의 협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차라는 것이 수소연료에 대한 분산발전 시스템과 출력 조절이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두산퓨어셀은 이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 현대차는 수소차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두 기술이 절묘하게 조합돼야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수소연료 전지를 응용한 DS30 수소드론을 개발해 현재 판매 중입니다. 저는 이미 UAM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수소드론은 이송이 쉽지 않은 섬 지역에 필요 물건을 배달해주며 이미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하지만요. 여기까지 두산그룹의 총체적 사업과 결국 성장할 기업은 두산퓨어셀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처럼 한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 더욱 중립적인 투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뉴스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